사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후에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 너무 이뻐졌다. 실제로 이제 수술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이제 대박 케이스인 얼굴형은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윤곽수술 상담하실 때 이분은 수술하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예뻐지겠다 이런 분들 좀 느낌이 오는 분도 있으신가요? 있죠. 개개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특징이 모두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게 누구나 똑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찾아보니까 어떤 네. 분들은 윤곽수술 엄청 만족하시고 엄청 이뻐지셨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 이제 몰라보게 달라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분명히 수술을 했는데도 변화가 크게 체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이제 대박 케이스인 얼굴형은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 아실 것 같은데 광대나 사각턱이 너무 뚜렷하게 돌출이 된 얼굴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 폭이 좀 넓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각턱이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가까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우선 광대부터 보면 단순히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옆에 광대만 있는 게 아니고 45도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광대뼈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잘라서 밀어 넣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옆광대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밀어 넣지만 45도 광대가 좀 이제 많이 튀어나오시거나 앞광대로 이렇게 좀 볼륨이 있으신 분들은 쉐이빙을 하면서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45도에서 보던 정면에서 보던 밑에서 보던 갸름하고 아름다운 얼굴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각턱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이제 각진 부분만 이렇게 탁 깎아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앞쪽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턱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듬을 경우에 갸름하고 아름다운 V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각만 딱 깎고 옆선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앞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냥 넓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 돌출된 양이 이제 많은 분들일수록 정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술 후 변화의 폭 자체가 이제 많이 크죠. 그래서 실제로 광대나 사각턱이 뚜렷하게 발달했던 분들이 수술 후에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너무 이뻐졌다 이런 후기를 가장 많이 남기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목구비에 비해서 골격의 여백이 넓은 좀 이렇게 몰려 있는 얼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보이는 케이스고 첫 번째 케이스와 또 어떻게 보면 겹치는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얼굴 전체적으로가 좀 크면서 그 안에 눈, 코, 입이 가운데 이제 모여 있는 분들, 이런 얼굴형은 이목구비를 조금씩 키운다고 해도 만족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윤곽 수술을 통해서 주변의 여백을 좀 줄이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이 긴 편이신 분들은 광대가 좀 넓어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광대를 막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버리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짧은 분인데 턱이 좀 길다고 해서 턱을 확 줄이면 얼굴이 너무 이제 동그래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지 얼굴 전체의 길이와 비율을 좌우 그리고 상중하 이렇게 다 함께 고려해서 윤곽을 생각해야 하고 그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윤곽 수술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양악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안면. 하안면의 라인이 조금 길거나 들어갔거나 비대칭이 있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턱끝은 사실 얼굴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상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뼈의 이동이나 축소 이런 것으로도 얼굴 전체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바로 턱끝입니다.
그래서 광대 축소 없이 턱끝 수술 하나만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보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무턱이 있는 분들은 턱끝을 살짝 전진시키기만 해도 얼굴 전체가 훨씬 세련되고 갸름한 인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돌출입이 있으신 분들도 턱끝 라인만 좀 정리를 해서 봐도 측면에서 봤을 때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상담을 하다 보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해당된다기보다는 한 가지, 두세 가지 다 이제 겹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부위가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D CT나 뭐 엑스레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현재 얼굴뼈의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수술 플랜을 세워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케이스가 겹칠수록 오히려 그 순서와 설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얼굴만 보고 느낌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면의 폭과 길이의 비율이라든가 상안부, 중안부, 하안부의 비율이라든가 측면에서의 각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CT를 보면서 얼굴에서만 보이지 않았던 실제 측정치라든가 실제 골격의 비례라든가 수치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이제 뼈에만 나타나 있지 않은 신경선의 주행 방향이라든가 신경선의 높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닌 두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수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얼굴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얼굴 살, 이제 영구조직이죠. 그러니까 피부와 뭐 지방의 두께 이런 거예요. 얼굴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 골막이나 근육, 지방, 피부 이런 것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뼈를 아무리 정확하게 줄여도 그 위에 덮인 살이 두꺼우면 라인이 겉으로 뭐 잘 드러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계획을 할 때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뭐 교근을 축소시킨다든가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함께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주면서 좀 더 환자분이 원하는 갸름한 라인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얼굴형에 해당되더라도 연조직까지 고려를 해야 훨씬 확실하고 또렷하게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을 했을 때 대박이 날 수 있는 얼굴 케이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이 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이시라면 내가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 어떤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대칭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다루지를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양악 수술이나 윤곽 수술 중에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가 꽤나 까다로운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